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을 하게 된 배경,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돈이 많아서죠.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야 군사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적인 식민지를 갖고 있는 대영 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근간이 되는 영국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는 바로 면직물 산업이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면직물에서 아주 강하게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댄 거죠. 그걸 가지고 통상을 통해서 해군력을 강화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 대영 제국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558년부터 1603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재위를 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의 헨리 8세의 왕의 딸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왕가, 영국 왕, 이제 헨리 왕가의 마지막 여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혈통이 바뀌니까 이제 왕가가 바뀌겠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50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영국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동안에 유럽의 변방국,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국가에서부터 유럽의 중심 세력이 된 것이 엘리자베스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58년이라는 것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특히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뒤를 이은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을 하면서부터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그 1492년에 콜럼버스의 미국 발견, 이때 이제 카리브해에 도착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1515년에 피사로가 페루에 잉카 제국을 발견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521년에 또한 스페인이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발견을 하고 공격을 해서 멕시코에 있던 마야 문명, 그다음에 이제 아즈텍 문명,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멸망을 시켰죠. 그러니까 1510년, 20년 요때. 그다음에 이제 마젤란이 이제 1526년에 이제 필리핀까지 이제 뭐 발견을 하고 점령을 했죠. 스페인이 이제 1500년대 초반에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남미 대륙, 그다음에 이제 중미 대륙, 그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 뭐 이런 데를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점령을 하고 식민지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지하 자원인 은이라든가 이런 지하 자원을 이제 유럽으로 실어 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스페인이 1500년대 초에 번 돈을 가지고 1500년대 후반에 이 돈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 써버리고 재정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죠.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이제 전쟁 비용으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빚을 많이 졌죠. 그때가 이제 스페인의 이제 필리페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카를 2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1500년대 후반에 스페인이 이제 재정 적자로 좀 어려워지자,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말기인 1600년대부터는 이제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서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 1700년경,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난 1700년대부터는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통상을 주도를 하면서 가장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되겠고, 이거의 배경이 이제 면직물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면직물이라는 게 이제 옷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이 이제 주로 이제 면직물밖에 없죠.
모직물은 이제 별로 없었고, 면직물이 이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면직물인데, 이 면직물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국은 이거를 이제 그 면직물을 만들려면은 원재료가 필요한데, 그 원재료인 면화, 원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영국에서는 이 면화 원면이 이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것을 수입해야 되는 과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면직물 산업은 1600년경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면직물을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면을 레반트 지역에서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반트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쪽이 이제 레반트 지역이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수입을 이제 초기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원면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국에서는 원면이 안 나고 이걸 수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1700년경에는 산업이 더 발달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면 수입이 어려워지자 저 멀리 있는 브라질, 카리브해 뭐 이쪽, 그러니까 그 남미 쪽에서부터 또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 수량이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 원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에서 나오는 원면을 수입하고 싶지만은 인도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면직물을 수출하느라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원면을 이용해서 원면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면직물을 만들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원면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그러자 이제 영국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뺏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프랑스 군대를 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 자기네들이 이제 인도를 점령해서 맘대로 원재료인 원면을 이제 가져온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언제냐면 1753년이 되겠습니다. 1753년에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이제 프랑스 해군을 격파를 하고 영향력을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1757년에 인도의 북부에 있는 북동부에 있는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때 영국의 동인대 회사가 진출하면서 벵갈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벵갈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받고 이 세금으로 인도의 원면을 사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후 영국의 랭카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면직물 산업이 풍부한 원재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을 틈타서 이 면직물을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들의 발명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전기기관, 전기를 이용해서 운전하는 기계, 뭐 이게 기계를 많이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전기기관 등의 기계의 발명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1790년이 되면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자 이집트에서 또 원면을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0년에 플라시 전투가 이쪽 그 벵골 지역에서 일어났죠. 벵골 지역은 여기 이제 주도가 콜카타죠. 콜카타로 이제 영국이 이제 동인도 회사가 들어온 거고요. 요 위에 부탄과 네팔이 있고 위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겠죠. 그리고 인도의 수도인 델리가 있겠고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마라타 동맹이라고 인도가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인도가 무굴 제국이었죠. 무굴 제국 중에서도 마라타 동맹이라는 데가 이 그 플라시 전투가 일어난 지 20년 후인 1775년부터 1819년까지 거의 뭐 한 40년 동안 이 마라타에 있던 인도인들하고 영국 군대하고 뭐 싸운 게 이제 그 마라타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에 이제 그 반기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마이소르 전쟁도 있네요. 마이소르 전쟁은 이제 플라시 전투가 로 인해서 1757년에 영국이 여기를 지배를 한 이후에 10년 후에 여기 이제 마이소르 왕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영국에 대한 반란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20년 후에는 여기 마라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크 전쟁은 이제 1845년부터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시크 교국이 있습니다. 이 시크 교국은 이제 아주 그 원칙론적인 힌두교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그 원칙을 강조하는 아주 강경한 시크 교국이 인도 북부에 있는데 여기서 또 영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서 1845년부터 1849년까지 거의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플라시 전투가 일어난 지 한 100년 만에 이쪽에서 또 그 영국에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무굴 제국을 영국이 1757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인도 회사가 지배를 했고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동인도 회사가 아닌 영국 본국 정부 여기는 이제 동인도 회사는 이제 그 민간 단체죠. 그렇지만은 민간 단체지만은 뭐 정부가 그 지원을 하는 단체고 이 이제 100년이 지난다면은 이제 1850년대 와서는 영국 정부가 여기를 본격적으로 영국이 직접 국가 대 국가로 지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기에 반대를 한 것이 이제 1845년에 시크 전쟁이 되겠고 그 시크 전쟁이 있은 지 한 10년 후에 세포이 항쟁이 1857년부터 또 영국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나폴레옹이 1793년에 1789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1789년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일단은 공화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군으로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1793년에부터 1815년에 그 영국한테 지고 엘바 섬으로 잡혀서 끌려가서 유배당할 때까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육지에서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유럽의 전체를 지배를 했지만은 해군력에서는 영국에 졌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제독인 넬슨 제독이 프랑스 해군을 스페인의 남쪽 지역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개박살을 냅니다. 영국이 승리를 한 거죠. 트라팔가 해전.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영국은 프랑스 해군을 물리치면서 이 면직물 산업에 필요한 이 통상 바다를 이제 지배를 한 제해권을 잡은 거죠. 면직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면을 충분히 수입하는 거고 이 원면을 수입한 것을 가공을 해서 실을 만들어내는 방적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실로 천이나 원단을 만드는 또 방직기가 중요합니다. 영국은 증기기관 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서 이 면직물 산업에 대성공을 거두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가지고 해군력을 막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30년경에 미국 남부 지역에 영국의 돈이 이제 많으니까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이 이제 면직물 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다 영국이 돈을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의 면화 플랜트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1830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원면을 영국에 있는 랭카셔라든가 리버풀이라든가 이런 영국의 공장으로 실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원면 전체 수요의 4분의 3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에서부터 공급을 받게 된 것이 1830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원면을 미국에서 많이 가져오면서 미국은 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1830년부터 미국이 원면 공급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이 가지가지의 공업력,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세계 제1위의 제조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191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화를 생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죠. 이 당시에 영국은 한 번에 원면을 실어 나를 때 선박이 막 1000대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박을 동원을 해서
미국 남부에서 만든 원면인 면화를 뉴욕에서부터 영국의 면화 가공 공장인 리버풀이라든가 랭카셔라든가 이런 데로 실어 나르게 되겠습니다. 이 실어 나르는 배는 그 미국 뉴욕에서부터 이 리버풀까지 거의 한 3개월이 걸리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실어 나르죠. 이때는 이제 전염병인 트라코마 또는 발진티푸스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고 배 안에서 위생 환경이 안 좋죠. 그다음에 이제 핏물도 나고 뭐 이제 토하기도 하고 뭐 피도 나고 악취가 나는 이런 짐칸에서 3개월이나 버텨야지만이 그 영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조타시 시끄럽죠. 그 옆에 있는 3등실에서 3개월을 버텨야만 되지만은 요금은 12달러로 매우 저렴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보면은 이 그 원면이 도착하는 항구가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리버풀이 되겠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영국의 중요한 도시인 맨체스터와 요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있고 여기에 도보, 그다음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있고요. 위 밑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웨일즈주죠. 웨일즈주. 그다음에 잉글랜드고 요 위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주도는 에딘버러가 되겠고 이쪽에 이제 글래스고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는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고 남부는 이제 그 독립된 카톨릭 국가로서 존재를 하고 이 아일랜드의 북부는 잉글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국의 지배를 받죠. 그다음에 이 북부는 이제 그 영국의 성공회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북아일랜드의 중요 도시가 벨파스트가 되겠습니다. 영국이 면직물을 만들어서 수출은 아프리카라 하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서양 쪽으로 그다음에 인도로 수출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게 됐습니다. 영국은 해군력을 앞세운 제국의 힘으로써 면직물 수출을 유지를 하고 돈을 벌고 이 번 돈을 다시 해군력 강화에 쓰는 선순환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 세계의 그 대영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차 세계대전은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죠. 이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서의 해군력을 잃게 되고 면직물 산업도 쇠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미국이 영국을 대신하는 세력으로서 우뚝 솟아오르게 되죠. 미국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을 대체하는 세계 넘버원 슈퍼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그 통상 무역하고 또한 그 군사력, 해군력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